저는 지난 길에 녹음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소면 녹취 신청을 내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저희가 선택해서 하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녹음으로 해서 파일, 녹음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절차부터 모든 상황 녹음해서 피고인 신청하시면 USB 등을 통해서 파일을 복사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기일에 인정신문하고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피고인 이익이 된 사실을 지출할 수 있음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인정신문까지 했습니다. 또 주소 변동해야 되는 점, 그리고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에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또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안내까지만 했고요. 네. 그 이후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술서 좀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공소사실은요, 피고인이 카톡 좋은 인연 대화방에 접속해서 2013년 11월 4일 5시 반, 오후 5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사정을 넘긴 00시 52분까지 사이에 그 대화방에서 다른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서 상대방 윤재만 씨를 가리켜서 당신이 대구대 교수가 맞다는 말이니까 당신 같은 외국인에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쭉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사료를 키우던 한우가 국민 건강에 치명적임을 알면서도 철저히 성민을 기만한 윤재만 대구대 법학 교수, 또 새빨간 거짓 선동 광학병 촛불로 국민의 양심을 태워버린 완악한 거짓 지식가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내놈들에게 배운 학생들의 양심이 어찌 삐뚤어지지 않겠느냐, 또 광학병 거짓 선동 주동자로 명백한 불순 영북 좌파 세력이 맞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원심에서 증거는 검찰 증거를 전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해서 증거조사하고 유죄 인정하면서 벌금 150만 원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1월 11일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상대방을 모욕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항소 이유 관련해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항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요약해서 항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이제 저를 처음에 불렀을 때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이제 대서특별되는 바람에 그 탈북자 단체에서 이제 윤재만 교수를 이제 명예훼손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제가 이제 참고인 조사로 제가 갔었습니다. 처음에 검찰 조사를.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조사에 제가 응했고요. 관련 자료들, CD 모든 자료 다 제출 다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다시 이제 전화가 오기를 윤재만 교수가 저를 상대로 이제 이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좀 합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언급도 했지만 처음에 진술서에 언급을 했지만 저는 어쨌든 이분이 사실 악의적인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이분이 법학 교수라는 건 이미 카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법학 교수를 상대로 제가 모욕적인 언사를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죠. 다만 그분이 그 전에 이미 본인이 자기 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비판받을 그 글들을 썼기 때문에 저는 합당하게 이제 그 문제 제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이제 그 검찰에서 그 요구했던 걸 다 제출했더니만 어쨌든 저 합의 의사까지 저는 밝혔고요. 좀 좋다. 어차피 윤재만 교수가 충분히 그 사회적으로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어떤 문제 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된다라고 해서 나는 응하려고 했는데 윤재만 교수 측에서 일방적인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 내용만 보더라도 제가 사과할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은 그 카톡방 안에는 탈북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순수하게 새누리 당원이나 그리고 저하고 같이 과거부터 이제 시민운동했던 그 회원들이었는데 자기하고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탈북자를 매도해버렸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뭐 탈북자 그런
그 댓글 알바죠. 예전에 뭐 대선 때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가지고 댓글 알바에 아마 그 탈북자들 몇몇이 아마 동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빗대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전원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망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저한테 사과만 요구하기를 저는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다시 뭐 피해자 신분으로 한번 조사를 받으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시 갔었는데 충분히 이제 그 검사님이 만약에 저에게 이런 부분들이 모욕이나 어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했으면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조사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없었고,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뭐 혹시나 뭐 결과 한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 연락이 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나 설마 했죠. 설마 했는데 나한테 아무런 통지도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통지가 옵니다. 검찰에서 기소했으면 기소했다라고 검찰 법원에 넘어가기 전에 통지가 오는데 그런 통지조차 없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온 거는 법원에서 약식 명령서 딱 도달해서 그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검찰에 전화해가지고 왜 그 나한테 사전에 그 법원에 가기 전에 통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라도 통지했었으면 제가 어떻게 먼저 했을 텐다니까. 뭐 그때 검사님도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답니다. 나면서 이제 뭐 그걸 뭐 꼭 굳이 뭐 통지할 그 의무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이 있다면은 얼마나 저는 책임집니다. 제 잘못을 절대 회피하는 그런 자세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한 잘못은 당당히 지고 내가 하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에서 기소 자체도 솔직히 난 너무 무리한 기소였다고 보고요. 오히려 윤재만 교수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았습니다. 그 교수가 뭐 말로는 뭐 사과했다고 얘기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오히려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그 윤재만 교수의 그 발언 내용을 비판했던 네티즌 상태로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검찰에서 그걸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학과 교수가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언론이라든가 네티즌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기사의 상대에서 1억 5천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그렇게 학을 뗄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들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 50군데 기사가 떴다가 한 40군데가 기사를 다 내려버렸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이게 통용될 수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차피 저도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때 출마했었고 제가 모욕죄 관련해가지고 처벌받게 된다면은 제 기록이 분명히 공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황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1심에서도 내가 충분히 문제 제기했는데 판사님이 충분히 그 내용들을 검토해보지 않고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종북이라는 표현 쓰는 것도 뭐 처벌되는 거 아시죠? 이런 말 한마디 저한테 늦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항변을 했죠. 지금 종북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모든 언론에서 다 나오는데 이게 그리고 사실이고요. 방금 오늘도 제가 진술서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연세대 법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한민국 적가 통일이 되어도 이거는 자주 통일이라고 저한테 대놓고 하는 그런 시국입니다. 우리 현재 사회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제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판사님께서 정말 현명하게 판단 좀 해주셔서 무죄로 좀 판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제가 항소를 제기했던 겁니다. 예. 지금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 신청하실 거 있습니까? 사실 이 증거라고 하면요, 제가 그 발언했던 내용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제가 글 쓴 건 그대로인데 문제는 그 앞에 윤재만 교수가 이제 썼던 글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판이게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따로 제출할 건 없습니다. 제가 CD로도 제출했고 이미 문서로는 그건 제출하지 않았는데 윤재만 교수가 이제 그동안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이제 그 다른 회원들과 나누는 대화하던 내용들 제가 다 뽑았어요. 백업자로 다 뽑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CD로 제출했었습니다. 아마 그는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걸 제가 문서로 다시 뽑아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발언들을 했었는지요. 검찰에 제출한 그 CD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원에도 제가 제출했습니다. 달에요? 이번에 지난 항소심 때 그 항소 이유서 제출할 때 제가 CD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게 카톡에 너무 자료가 방대합니다, 사실. 한 일주일만 돼도 그 백업 받아가 A4 용지를 뽑게 되면은 한 1, 2천 장 정도가 뽑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카톡상에서, SNS상에서 엄청나게 공방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다 뽑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CD로 제출했었거든요. 근데 그 윤재만 교수 발언 부분만 제가 따로 뽑은 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제출하신 저 진술서의 요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요지 내용은
사실 정말 저도 좀 조심스럽고 재판장님 앞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뭐 각하새끼 쌈뽕이라 이런 발언이라든가 뭐 각하 비저씨라든가 이게 뭐 부장판사에 지나신 분들조차도 정치적인 이제 사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사회에 큰 무리를 끼친 것들이 최근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다가 그리고 법학 교수까지 지금 그 원주에 있는 김한성 교수는 적화 통일도 자주 통일이다. 외세를 배격한 같은 민족끼리 통일이다. 단지 자본주의 그 베트남이 그랬죠. 베트남 패망이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나라도 그 같은 민족끼리 통일을 이룬 나라인데 그게 왜 베트남의 패망인 거냐? 패망이 아니다. 그러면서 단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는 것 뿐인데 체제만 바뀐 것 뿐이다. 그런 말자들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법학과 교수한테서 배웠던 그 뭐 판검사 검사님들도 많이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고영주 변호사님이 과거에 그 대검찰청에 그 감찰부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2009년도에 그 강연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한 내용이 그 사법고시 3차 1, 2차까지 패스한 분들 상대로 3차 이제 그게 면담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검사를 하겠다는 분들조차도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실제 그 체험담을 그 우리 강연 때 이제 얘기하시기 그때 그 말씀도 그냥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김한성 교수 건하고 또 윤재만 사건 터지고 나니까 저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판단했죠. 이분이 법학과 교수 저도 확인해 봤을 때 헌법학을 전공했고 과거에 그 광우병 관련해가지고 있을 때도 솔직히 그 뭐 아주 전면에 나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희준 교수하고 같이 이제 광우병 선동에 동참했던 분인 걸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카톡방에서 사실 그대로 제가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명만 일관했죠. 자기는 뭐 그 참상이 뭐가 잘못이냐지만 제가 여기서 그 진술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 강우병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까? 국민을 철저히 기망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한우도 동물성 사료를 키워왔고 우리 동물성 사료 키웠던 한우에 대해서는 SRMV까지 국민들 모르고 먹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먹고 있는데 피대수첩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대한민국 법정에서 무죄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그런 것만 얘기하면서 설상 우리 국민들은 말 그대로 우리 한우에 대해서 위험성 전혀 모르고 먹고 있는데 이런 진실도 과연 법관님들은 모르고서 이거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에다가 그리고 지난번에 2010년도에는 원주 같은 경우에 그 강원도지사 이광재 그 도지사 있습니다. 그때 선거 때 이광재 그 부친도 2010년도에 그 총선 직전에 바로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 테러 사건이 그때 당시에는 뭐 한나라당 지지자가 정치 테러 장애했다 해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선거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쳤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그때 다 패배하고 거의 원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이제 민주당이 다 당선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항소심에 그 최종적으로 판결 내용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 1심하고 2심 그리고 뭐 검찰 진술했던 증인들이 전부 다 위정이에요. 위정. 하나가 다 위정해가지고 하나 그 진술이 번복돼가지고 하나도 증거로서 판단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무죄가 때린 겁니다. 무죄를. 결국 이 사건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에 의해서 자작극인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법정에서 위정했던 사람들도 한 명도 처벌이 안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오죽하면은 최근에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북청년단이라는 걸 제가 재건까지 했습니다. 재건해서 제가 구국결사 대장을 맡게 됐는데 제가 그런 조직까지 재건하게 된 계기가 사실 이런 사건들 때문입니다. 1년에 대한민국 법치가 이렇게 종북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오류로 판단되고 하니까 이제 진짜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술서 내용은 제가 그 내용을 해서 만약에 제가 정말 이 모욕죄에 해당돼 가지고 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수긍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잘못한 건데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면은 제가 시인하고 어떤 벌돈도 달게 받을 겁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진술서의 내용에 그 부분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증거 신청을 따로 하실 건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종결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검찰 의견 말씀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절차 마칠 때 피고인 최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말씀은 일어나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그 판검사님 검사님들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존경해야 될 분들이라고 저도 확신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판결이 이게 단순한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뭐 SNS 카톡 검열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크게 이슈화됐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카톡방에서 이뤄진 이게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제출한 그 첨부 자료 중에서도 보면은 알겠지만 그 윤재만 교수와 관련되어 있는 남진우가 이제 총작전 사령관이라 가지고 SNS 상에서 그들이 그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한 그런 공작을 하기 위한 그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그들은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그 카톡이라든가 각국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들어가 가지고 여론을 왜곡하고 공작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을 진실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국민들 기망을 정말 그렇게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인데 왜 그 검사님도 이런 이제 그 대한민국 법치에 관련해 가지고 진짜 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정말 아무리 모욕죄지만 제가 이게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판결 받게 되면 저도 이제 어쨌든 범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기록에 남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그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글 나온 그런 부분 그걸 가지고만 무조건 이걸 처벌하신다면은 그 전체 상황을 보지 않고요. 처벌하신다면은 참 저는 정말 이제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종북이란 그런 단어 때문에 그런 말 하셨다면은 진짜 뭐 그들은 솔직히 친일이다 해가지고 도대체 보수 진영이 뭐가 친일입니까? 저도 뭐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전 말이 안 되는 소리에 제가 막 일제시대였는데 전 독립운동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상대로 왜 친일이라고 그리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법관이라든가 어쨌든 재판부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법정 소송을 제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들이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막았으니까 오히려 우리를 집단적 걔네들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카톡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좀 기가 막힐 겁니다. 거기 뭐 남진우라는 사람들을 사건만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검사님도. 수십 건, 한 50건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우파 애국 보수 그 성향의 회원들을 한 명 한 명 상대로 가지고 형사 민사 고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왜 법치국가에서 법조계가 그리고 사법부가 왜 그들에게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건지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 저는 믿고요. 네, 이걸로 제가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종결하겠습니다. 1월 15일 오전 10시 선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